같아.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무 짓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얄미운 시기가 최상목인데요. 요즘 갈면 갈수록 최상목 그 관상이 옛날 그 소림축구에서 안경 쓰고 나왔던 중국 배우 비슷한 찌질한 배우 비슷한 인상이 지금 돼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점점 인상이 뭐랄까 구겨진다 그럴까?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찌그러지는. 찌그러지는 느낌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심리적으로 무척 쫓기는 상황이 아닌가 하고 싶은데, 자, 경호처가 윤석열을 내줘라라고 경호처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최상목에게는. 그렇죠. 물론 그걸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경호처장 박정준이 순수히 해산하진 않았겠지만 일단 이런 명령을 내려주냐 안 내려주느냐가 사실은 법 집행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 불법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다치지 말아야죠. 그러면서 뒷짐지고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네.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당부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고요.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등 모든 기관과 시민들에게 드린 말씀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하나만 한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최상무기가 이런 걸 얘기한 이유가 공수처의 그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대해서 사실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걸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엄에 나오고 동조하는 있습니다. 거야 이거는. 체포에 대한 방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진짜로 권력병이 옮았나 봐. 전방 가서 총 쏘는 걸로 부족했는지 방탄차를 달라 그랬대요. 누가 너를 저격할까 봐? 지금 너를 저격할 사람은 사순이 이주호 말고는 없어. 니네 식구만 조심하면 되지 우리가 왜 저기를 하겠냐고. 너무 웃겨요. 그 최상무기가 5일날이요. 네.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고 합니다. 1월 5일 오후 4시 6분 프로필 사진을 변경을 했고요. 또 2시간 정도 지난 오후 6시 26분에는 자신이 가운데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으로 페이스북 커버 사진을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나흘 전에는 SNS 프로필에 대통령 권한 대행 이력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 지금 대통령 놀이에 신났어요. 그래서 지금 저 아까 얘기한 마흐바흐 그 S600 3억 5천짜리 그 차 갖고 오라는 거야. 이제 자기가 타고 다니겠다는 거야 지금. 조만간 시계도 만들겠어요. 이 추세로 가면 얘는 진짜로 권한대행 도대체 시계를. 윤석열 정권에는 제정신인 애들은 없는 거예요? 여기 네? 이 사진에 원래 자기 얼굴 있는 6.25 사진에서 이렇게 바꿨어요. 커버 사진을. 그래서 뭐 권력력에 취해 있으면 최소한 그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이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걸 해줘가면 진짜 그 자리에 오래 있을 거 아니냐고. 제가 보기에 윤석열 체포 내지는 이러다 이제 시계 만들 것 같네요. 윤석열이 이 벙커에 있는 게 확인되고 나면 얘도 탄핵해서 날려야 될 수순이 아닌가 싶어요. 다 날려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민주당에서도 최상목 날릴 것 같고 뭐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빠른 처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최상목의 모가지 끈을 완전히 채지 않고 놔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 못 건드리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상목은 이미 계엄 문건을 받아서 그걸 실행한 작자예요. 실질적인 계엄 상황 하에서 윤석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자입니다. 지금 최상목 쪽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이 쪽지를 최상목한테 줄 때 내용이 뭐였냐면, 앞으로 민주당 국회에 대한 모든 예비비를 날려갖고 그 돈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윤석열이 만들 비상입법기구의 예산으로 편성해 와라라는 쪽지를 줬어요. 문제는 이 쪽지를 받아들고
자기는 안 보고 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차관한테 줬다. 차관이 봤더니 그런 내용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쪽지를 받아가지고 재경부에 들어가갖고 그 시간에 심야 회의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즉 쪽지를 안 본 게 아니라 그 쪽지의 내용을 어떻게 실현할까라고 가갖고 걔는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국회가 이걸 풀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회의를 그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그게 안 됐으면 이 새끼는 새벽에 자 이제 국회 예비비 다 빼다가 앞으로 윤석열 수령님을 위한 입법 대책국이 예산으로 이렇게 돌려왔습니다라고 보고하려고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그날 그 말도 안 되는 계엄 임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이 집에 도망간 걸 빼고는 나머지는 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총리는 총리실로 가고, 지금 부총리 얘는 자기 부서에다 밤 12시가 넘은 상황에서 비상회의를 소집을 해갖고 회의를 진행을 했다고. F4 회의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내란 공범이에요. 내란 동조범입니다. 따라서 총리와 마찬가지로 바로 구속 수사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번엔 들어가야지. 박근혜 때는 어떻게 안 들어갔지?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그 대기업들 돈 뜯었는데 어떻게 그때 안 들어갔지? 가갖고 다 불었대. 박근혜 때는 다 불어서 가서 쉽게 말하면 나하고 똑같은 포지션을 한 거지. 한 대 때리기 전에 미리 자기가 적극적으로 다 불어서 협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 깜빵이 안 말하자면 갔어. 폴리바가니를 받은 거야. 그래서 구속을 안 당한 거야, 이 새끼도. 이번에는 가야죠. 이번에는 이제 뭐 제대로 한번 가야죠. 계엄으로 가는 게 네. 더 심각할 건데. 내란 정범으로 가게 되면 그때하고는 뭐 차원이 단순하게 다를 거예요. 삥 뜯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그 최상목이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블링컨 국무장관을 한번 만나보겠다. 오늘 만났어요. 지금 라고 하는 기사를 보니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 놀이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만나가지고 뭔가 이제 자기가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아마 그 얘기일 거예요. 취임식에 혹시 저 불러주면 안 되나요? 뭐 요 얘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블링컨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장관이에요. 취임식은 트럼프 쪽이고. 그런가? 얘한테 부탁해야 소용없나? 네. 블링컨 왜 왔어요? 아니, 그 남아있는 이제 쉽게 말하면 설거지 하려고 왔겠죠. 아직 윤석열하고 맺어져 있었던 나름의 어떤 외교적인 약속, 아직 덜 이루어졌던 것들, 뭐 한미일 공조 관련한 거나 군사동맹 관련한 거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준수 내지는 이걸 지켜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왔을 건데 지금 조태열이나 최상목 만나갖고 지금 바이든이 사정한다 그래서 그게 다음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켜질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겉으로는 맞아요. 송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공조, 일본도 방문하거든요. 한미일 공조 관련해가지고 야 우리 했던 약속 있지? 그러니까 표면상 명분은 그거예요. 그 약속 뭐 혹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잘 지킵시다. 자, 국무부 장관이면 미국의 2인자예요. 미국의 2인자가 이 시간에 꼴랑 그런 거 심지어 최상목도 그렇고 조태열도 그렇고 얘들도 목이 간당간당한 애들인데 얘들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심지어 일본을 가도 20화 시기로도 지금 목이 간당간당해요.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바쁜데 온 이유가 뭐겠느냐. 저는 블링컨이 직접 와가지고 뭔가 긴밀하게 오더를 내리고 가는 야만 하는 것들이 있을 정도로 뭔가 아주 급박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동안 윤석열하고 몰래 맺어놨던 일종의 약속들 내지는 그와 관련된 조약들을 빨리 파기해서
드러나지 않게끔 파묻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즉 윤석열이 나라 팔아먹으려고 미국, 일본에다가 뭔가 엄청난 약속들을 사전에 던져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거 실현하긴 틀린 거라서 요런 제의나 협의가 있었다는 거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닌가. 즉 지금에 있는 거는 새로운 연장이 아니라 기존에 뭔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증거인멸 내지는 그와 관련된 정책인멸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야, 좀 빨리 좀 해결해. 이거 아닐까? 지금 걔가 해결하라고 할 형편이 아니죠. 아니에요. 트럼프 측 인사가 와갖고 얘기를 하면 야 빨리 정리하고 우리 아니지. 새 정부 올려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아니요. 전환해보자고 말할 수 아니요. 있겠지만 얘는 아니잖아. 얘는 바이든 쪽 사람이잖아. 얘가 쪽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맥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요거를 해결했다는 걸 만약에 트럼프가 해결했다. 그럼 바이든 또 꼬라박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해결했다 이러면 그래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상목이 뭘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상목한테 얘기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압박을 넣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어떤 압박을 넣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덜 돼 지금 있는 한미일 군사 공조에 대한 뭐 조약을 비준을 한다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 동의 없이 지금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 그동안 해왔던 거 없던 일로 하자라고 덮으러 온 게 맞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는 이렇게 만나고 나서 최상목이 요만큼 달라진 멘트가 나온다. 그러면 블링컨이 뭐라도 한마디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블링컨이 이제 이 국장의 의견은 이런 거죠. 어차피 윤석열을 날릴 거면 트럼프가 들어와 날리는 것보다는 내가 아직까지 며칠 남았을 때, 그러니까. 한 열흘 남았나요? 열흘 조금 더 남았네? 열흘 안 남은 이 동안 안에 모든 걸 끝내버리고, 우리가 정리해갖고 트럼프한테 넘겼다. 뭐, 요렇게 가려고 하는 것도 뭐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있는 법 절차를 따졌을 때 탄핵이 인용이 되는 거는 빨라야 1월 말에서 2월 초 최대한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10번의 심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 이미 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2번을 한다고 치더라도 4주 반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완벽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일단 차반아 넣어라. 넣기라도 해라, 임마. 이거 아닐까.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살아서 주댕이를 터는 것보다는 죽어버리니까 죽는 게 낫지. 낫다. 깔끔한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윤석열이 뭔 소리를 할지 모르거든요. 잡혀 들어가면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윤석열을 앞세워갖고 미국 민주당이 자. 어떻게 우리나라나 동남아 이거를 비틀라고 했을까? 왜 여러분은 블링컨이 우리나라 쪽 사람들한테 오더를 내리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지네 식구들한테 CIA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오해가 없기 위해서 직접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날아가서. 참 이 사람들 뭘 모르네. 그런 참. 거였어? 당연하죠. 그래서 뭔가 윤석열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고 치면 이제는 이 블링컨이 왔다 간 거에 따른 후속 결과가 아닌가라는 점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심근경색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벙커 안에서 총을 갖고 놀다가 오바를 하거나 네, 뭐 여러 가지 경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윤석열은 이제 끝났다. 믿고 있던 검찰과 경찰도 이미 윤석열을 버렸다는 차원에서 이제 남은 거는 정광훈과 40명의 알리바바의 그 도적들이 40명이었나요? 딱 그 정도 숫자에 남아있는 윤석열과 40인의 도적들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